제33회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옳은 지문으로 듣기.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경우 부동산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으면 동산, 있으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등은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부동산 매매 시 함께 양도된다. 국어, 다년생 식물, 교량, 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립공원과 같은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늘릴 수 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감이 불가능하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용도적 공급은 증감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 한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 한다. 고압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채비지라 한다. 신규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주택건설업체의 수혜 감소,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이 있다.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과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은 공급 증가의 요인이 된다.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쉽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장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허프는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허프 모형은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허프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허프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허프 모형에서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인간 정주 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는 이론은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다. 하지만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토지가 할당되고 농산물 생산 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 지대라 하며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는 이론은 티낸 위치 지대설이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 한다.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중이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되었다.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됐다.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다. 층수가 4층인 한계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고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이며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금 유출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 합계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구한다.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본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 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투자 위험의 감소는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투자의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 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 소비금융의 축소와 금리 인상, 대출 규제의 강화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주택 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나열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이다.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유동화 전문 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구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시장 점유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적응 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마케팅 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말한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지만 기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이다.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년 감가율은 동일하고 감가 상각비는 내용연수가 더해갈수록 감소한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읍면 동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이하인 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문제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